인연! 너 도대체 누구야? 마태성의 주먹이 제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순간 저는 그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비틀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는 순간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전직 707 대테러 교관. 이름 최유진. 순간 비페올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조폭 12명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고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으며 아무도 저를 구하러 오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몰랐으니까요. 평범한 골프 캐디로 보이는 제가 사실은 16년간 나라를 지켰던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 전단 707 출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난 3개월간 그들의 모든 범죄를 조사하고 기록했다는 것을 마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707? 거짓말이지? 진짜로 믿기 싫겠죠. 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군용 헬기의 그림자가 낮게 선회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두두두. 점점 가까워지는 로터 소리. 저거 보이세요? 당신을 잡으러 온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평범한 골프 캐디가 왜 조폭 조직과 맞서게 되었을까요? 707 중령 출신이 왜 산속 골프장에 숨어 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싸우게 만들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일주일 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됩니다. 마태성 회장님 파티 라운딩 예약이요. 전 구역 비공개로. 그 전화를 받은 순간 골프장 사람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사람들. 조폭이라잖아. 지난번엔 다른 골프장에서 캐디 한 명이 실종됐대. 모두가 두려워 떨 때 한 사람만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맡을게요. 바로 저 최유진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물었죠. 언니, 왜요? 위험한데.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다치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3년 전 저는 작전 중 동료를 잃었습니다. 제 눈앞에서요. 그날 이후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총을 들지 않겠다. 그래서 시골로 내려와 조용히 평범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주일 후의 그 순간, 비페올에서 조폭 12명과 대치하는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707은 은퇴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지 전장이 바뀔 뿐이라는 것을.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일주일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따뜻한 댓글 달아주신 김성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강원도 외곽 한 프라이빗 골프장. 새벽 5시 반. 저는 오늘도 캐디 사무실에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강원도 외곽의 한 프라이빗 골프장. 항상 그랬듯이요.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는 유진의 모습은 여느 캐디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33. 단정한 외모. 차분한 눈빛. 하지만 유진이 골프백을 들어 올리는 순간 동료 캐디 민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 언니, 그거 30kg인데 한 손으로 들어요? 아, 미안해요. 습관이에요. 유진은 황급히 골프백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민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죠. 언니, 골프백 좀 더 가볍게 매요. 허리 다 나가겠어요. 괜찮아요. 예전에 이보다 더 무거운 걸 메고 다녔거든요. 유진은 작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알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말하는 더 무거운 것이 완전무장 전투복과 무기를 의미한다는 것을요. 오전 8시.
첫 손님 라운딩이 시작됐습니다. 유진은 늘 그렇듯 조용히 손님 뒤를 따라다니며 거리를 재고 클럽을 건네고 공을 찾아주었습니다. 손님들은 유진을 좋아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일을 정확하게 하고 무엇보다 조용했으니까요. 유진 씨는 정말 말이 없네요. 근데 그게 편해요. 골프에 집중할 수 있어서. 손님의 말에 유진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유진의 눈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변 지형, 나무의 위치, 바람의 방향. 골프 코스를 읽는 것이 아니라 전술 지형을 분석하는 습관이었죠. 707 특임대에서 16년간 몸에 밴 본능이었습니다. 라운딩이 끝나고 오후 2시, 캐디들은 휴게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언니 손 좀 봐요. 굳은 살이 이상하게 났네. 민정이 유진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유진은 재빨리 손을 빼며 웃었습니다. 아, 예전에 농사일 좀 도와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유진 손의 굳은 살은 소총 개머리판과 권총 손잡이를 수천 번 쥐어서 생긴 것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후 3시, 골프장 사무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마태성 회장님 파티 라운딩 예약이요. 전 구역 비공개로. 전화를 받던 이 과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캐디들을 불러 모았죠. 이번 주 토요일 마태성 회장 일행이 옵니다. 18홀 전부 대절이고요. 캐디들의 표정이 일제히 어두워졌습니다. 민정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들, 조폭이라잖아요. 지난번엔 다른 골프장에서 캐디 한 명이 실종됐다던데. 그냥 소문이겠지. 근데 조심하긴 해야 해. 다른 캐디가 긴장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 과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가 담당하실래요? 팁은 많이 주긴 하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죠. 그때 유진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맡을게요. 모두의 시선이 유진에게 쏠렸습니다. 민정이 급하게 유진의 팔을 잡았죠. 언니, 위험해요. 그 사람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묘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과장이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유진 씨, 부탁드릴게요.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 및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군복 한 벌과 훈장 상자가 들어있었죠. 유진은 훈장 상자를 열어 707 특임대 배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중령님, 정말 이대로 살 수 있을까요? 유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3년 전 대테러 작전 중 발생한 사고, 민간인 인질 3명을 구하고 동료 1명을 잃었던 그날, 유진은 명예 전역을 선택했습니다. 다시는 총을 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시골로 내려왔죠. 조용히, 평범하게, 아무도 모르게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유진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배지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마태성, 조폭, 위험한 사람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마태성이라는 이름이 여러 기사에 나왔습니다. 폭력, 협박, 불법 도박. 하지만 매번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죠. 이번엔 다를 거예요. 유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골프장에 도착했습니다. 18홀을 혼자 걸으며 모든 지형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나무의 위치, 벙커의 각도, 연못까지의 거리. 12번 홀. 숲으로 둘러싸인 곳. CCTV 사각지대. 15번 홀. 클럽하우스와 가장 멀리 떨어진 곳. 유진은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전술 지도를 그리듯이요. 금요일 저녁 캐디 회식 자리에서 민정이 유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내일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제가 지킬게요. 뭘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요. 유진의 대답에 민정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토요일 새벽, 유진은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 과거가 되살아났습니다. 총성, 비명, 피, 그리고 동료의 마지막 목소리. 중령님,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안 돼. 포기하지 마. 하지만 동료는 유진의 손을 놓쳤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난 유진은 식은 땅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이야. 모든 게 시작되는 날.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던 토요일 오전 9시. 골프장 입구에 검은색 SUV 4대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광이 나도록 닦인 차체, 선팅이 짙게 된 유리창. 차들은 일렬로 클럽하우스 앞에 멈춰섰죠. 캐디들이 서 있는 대기 장소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셔츠를 입은 남자가 천천히 내렸죠. 마태성이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마태성은 팔에 용 문신이 선명했고 손목엔 굵은 금팔찌가 빛났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채 담배를 입에 물고 주변을 둘러봤죠. 오, 공기 좋네. 역시 돈 주고 빌린 보람이 있어. 마태성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여유로웠습니다. 뒤따라 나온 조폭들도 하나같이 비슷한 차림이었습니다. 화려한 셔츠, 금목걸이, 문신. 총 12명. 모두 30대에서 50대 사이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이 과장이 황급히 달려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오늘 편안한 라운딩 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내 생일이거든. 기분 좋게 보내야 해. 마태성이 담배 연기를 뿜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죠. 캐디들은 어디 있어? 저쪽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장이 캐디들을 가리켰습니다. 마태성의 시선이 천천히 캐디들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에게 멈췄습니다. 오, 저기 예쁜 아가씨 있네. 저 친구가 내 백 맡아줘. 마태성이 유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유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담당 캐디 최유진입니다. 유진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마태성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이름이 뭐라고? 최유진입니다. 예쁘네. 나이는? 33입니다. 아, 딱 좋은 나이네. 오늘 내 옆에 붙어. 공이든 뭐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마태성의 말투에는 명령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조폭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손대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난리 났잖아요. 한 조폭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유진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챘습니다.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지. 유진은 속으로 경계심을 높였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오늘 편안한 라운딩 되시도록 돕겠습니다. 그래. 기분 좋게 해봐. 라운딩이 시작됐습니다. 1번 홀 티잉 그라운드. 마태성이 드라이버를 꺼내며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바람은 어째? 약한 왼쪽 바람입니다. 오른쪽으로 조금 겨냥하시면 됩니다. 오, 정확하네. 전에 캐디 애들은 대충대충 말하던데. 마태성이 공을 치자 공은 페어웨이 중앙으로 날아갔습니다. 240m쯤 날아갔죠. 오, 좋아. 조폭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마태성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유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역시 예쁜 캐디가 옆에 있으니까 공도 잘 맞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골프백을 들고 카트로 향했습니다. 마태성이 바로 옆에 앉았죠. 긴장하지 마. 물지 않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딱딱하네. 좀 편하게 해. 오빠라고 불러봐.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태성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미없네. 뭐, 오늘 하루만 참아줄게. 2번 홀부터 4번 홀까지는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마태성과 조폭들은 골프에 집중했고 유진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죠. 하지만 5번 홀에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태성이 카트에 실린 아이스박스에서 소주병을 꺼냈습니다. 야, 술 좀 따라. 조폭 하나가 종이컵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마태성이 단숨에 들이켰죠. 그 역시 골프장에서 마시는 술이 최고야. 술을 마시기 시작하자 조폭들의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욕설이 섞이고 목소리가 커졌죠. 유진은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12명 중 운전기사 2명을 제외하면 실제로 골프를 치는 사람은 10명. 그중 마태성 주변에 항상 붙어 있는 사람이 셋 있었습니다. 경호원이군. 저 셋은 움직임이 다르네. 유진의 눈이 그들의 허리춤을 스쳤습니다. 미세하게 불룩한 부분이 보였죠. 흉기를 숨기고 있어. 7번 홀에서 마태성이 유진을 불렀습니다. 야, 유진이. 이리 와봐. 유진이 다가가자 마태성이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술 한잔 해. 죄송하지만 근무 중에는 음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뭐? 금지. 내가 사장이야, 여기선. 마셔. 마태성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마실 수 없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조폭들이 유진을 노려보기 시작했죠. 마태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수 없네. 뭐, 좋아. 오늘 내 생일이니까 넘어가 줄게. 하지만 마태성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10번 홀. 점심시간이 되어 클럽하우스 레스토랑으로 이동했습니다. 캐디들은 별도 공간에서 식사를 했지만 마태성이 유진을 불렀습니다. 야, 유진이. 너 우리랑 같이 먹어. 괜찮습니다. 여기서 먹겠습니다. 내가 같이 먹자는데 왜 거절해? 기분 나쁘게. 마태성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이 과장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유진 씨, 회장님이 부르시는데 가보세요. 유진은 어쩔 수 없이 조폭들 테이블로 갔습니다. 12명이 둘러앉은 테이블, 유일한 여자는 유진뿐이었죠. 앉아. 마태성이 자기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늘 메뉴가 뭐야? 등심 스테이크입니다. 좋아. 유진이 것도 주문해줘. 괜찮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 오늘 내 생일이잖아. 음식이 나왔고 조폭들은 시끄럽게 떠들며 먹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식사를 했죠. 그때 마태성 옆에 앉은 조폭 하나가 술에 취한 채 유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그만 좀 뻣뻣하게 굴어요. 사람 기분 나쁘게. 유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 놓으시죠. 왜? 잠깐 잡았는데 뭐. 남자가 더 세게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순간 유진의 손끝이 움직였습니다. 찰칵. 정확한 각도로 남자의 손목을 꺾었습니다. 707에서 배운 관절 기술이었죠. 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테이블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 쏠렸습니다. 마태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감히 남자 손목을. 유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다시는 함부로 만지지 마십시오. 레스토랑 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손목을 움켜쥔 조폭은 신음을 내며 유진을 노려봤습니다. 다른 조폭들도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죠. 하지만 마태성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앉아 다들. 마태성이 천천히 일어서며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키가 180cm는 되어 보였죠. 유진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재밌네. 캐디 주제에 손님한테 손찌검을 해. 먼저 손을 댄 쪽은 그쪽입니다. 유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태성과 정확히 눈을 마주쳤죠. 대답은 잘하네. 근데 말이야. 마태성이 유진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고개를 살짝 돌려 피했습니다. 손대면 다치실 겁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는 명확했죠. 마태성이 피식 웃었습니다. 흥미롭네. 좋아.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봐줄게. 근데 오후 라운딩에서도 이러면 그땐 안 봐줘. 유진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민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다들 난리 났다던데. 괜찮아. 걱정 마. 근데 저 사람들 진짜 위험해요. 언니, 오후엔 다른 캐디랑 교체할까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끝까지 맡을게. 왜요? 위험한데. 그래서 더 내가 해야 해. 유진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민정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후반 라운딩이 시작됐습니다. 10번 홀부터 다시 시작된 라운딩. 마태성과 조폭들은 점점 더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목소리는 더 커졌고 욕설은 더 거칠어졌죠. 유진은 묵묵히 뒤를 따라다니며 관찰했습니다. 마태성, 키 180, 체중 90kg 추정. 술에 취했지만 걸음걸이는 안정적. 경호경험이 있거나 싸움에 익숙한 사람. 왼쪽 경호원, 키 175. 허리춤 오른쪽에 불룩한 부분. 권총 소지 추정. 오른쪽 경호원, 키 185. 팔 근육 발달. 격투 전문가로 보임. 유진의 눈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707에서 배운 표적 분석 능력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었죠. 12번 홀. 숲으로 둘러싸인 파사몰이었습니다. 유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나무가 빽빽하고 클럽하우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었죠. CCTV 카메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각지대. 뭔가 일어나기 좋은 장소. 유진의 경계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마태성이 공을 치다가 실수로 숲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아, 제길. 유진이 공 찾아와. 네. 유진이 숲으로 들어가자 마태성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뒤에 경호원 둘도 슬금슬금 따라왔죠. 숲속은 조용했습니다.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유진이 공을 찾아 주우려는 순간 마태성이 유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 네. 아까 레스토랑에서 말이야. 내가 날 무시했잖아. 무시한 게 아닙니다. 경고였습니다. 경고. 하. 재밌네. 마태성이 유진을 나무에 몰아붙였습니다. 경호원 둘이 주변을 에워쌌죠. 여기선 아무도 안 봐. 소리 질러도 안 들려.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행동,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 내가. 마태성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눈빛을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 왜 전혀 안 떨지?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에 떨거나 울거나 애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유진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마태성을 관찰하고 있었죠. 회장님, 경호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태성이 혀를 찼습니다. 재수 없어. 오늘은 넘어가 줄게. 근데 라운딩 끝나고는 마태성이 유진의 턱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습니다. 각오해.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태성과 경호원들이 숲을 빠져나가자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위험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유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평소에 골프 레슨용으로 쓰는 것처럼 위장한 군용 녹음기였죠. 녹음 확인. 협박 내용 저장됨. 유진은 녹음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라운딩은 계속됐습니다. 13번 홀, 14번 홀, 15번 홀. 유진은 계속 관찰했습니다. 조폭들의 대화, 행동 패턴, 무기 소지 여부.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2시 방향, 경호원 셋. 4시 방향, 보좌 역할 하나. 휴대폰으로 계속 누군가와 연락하고 있어. 저 남자, 마태성보다 더 위험해 보여. 침착하고 술을 마시지 않고 계속 주변을 경계하고 있어. 15번 홀에서 조폭들끼리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오늘 밤 일정은? 저녁에 클럽하우스 뷔페 빌렸어. 거기서 생일 파티하고. 그 캐디 애는요? 당연히 같이 있어야지. 서빙도 시키고. 조폭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유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들었습니다. 생일 파티, 클럽하우스 뷔페. 오늘 밤, 유진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6번 홀. 파티 홀이었습니다. 마태성이 티샷을 하는데 공이 연못에 빠졌습니다. 아, 제길. 마태성이 클럽을 집어던졌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주우러 갔죠. 쓸모없네. 오늘 운이 더럽게 없어. 마태성이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경호원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밤 준비 다 됐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시죠. 그래. 밤에 기분 풀어야지. 유진은 그 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뭔가 계획이 있어. 나와 관련된. 마침내 18번 홀. 마지막 홀이었습니다. 마태성이 마지막 퍼팅을 끝내고 박수를 쳤습니다. 끝. 오늘 스코어는 엉망이지만 기분은 좋네. 조폭들이 환호하며 마태성을 축하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회장님. 오늘 밤 파티에서 제대로 축하해드리죠. 마태성이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유진이, 오늘 고생했어. 저녁에 우리 파티 있는데 같이 있어줘. 죄송하지만 근무 시간이 끝났습니다. 근무 시간? 내가 연장하면 되지. 이 과장한테 얘기할게. 그래도 거절하는 거야? 마태성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착하네. 저녁 7시까지 뷔페홀로 와. 예쁘게 입고. 마태성이 비웃으며 클럽하우스로 걸어갔습니다. 유진은 그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민정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언니, 방금 들었어요? 저녁 파티에 가라고. 응. 안 돼요. 위험해요. 괜찮아. 유진이 민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나한테 계획이 있어. 계획? 오늘 밤 모든 게 끝날 거야. 유진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유진은 캐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창문으로 보이는 골프장 풍경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죠. 침대에 앉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떨려. 3년이 지났는데도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자 과거가 밀려왔습니다. 3년 전 시리아 국경지대 707 특임대 작전. 한국인 인질 3명 구출 임무였습니다. 유진은 팀장으로 작전을 지휘했죠. 중령님, 건물 2층에 인질 확인했습니다. 좋아. 3분대는 후방 엄호, 1분대는 나와 함께 돌입한다. 알겠습니다. 작전은 완벽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질을 확보했죠. 3명 모두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령님, 후방의 적 증원군. 빨리 철수한다. 1분대, 인질 먼저 빼. 총성이 울렸습니다. 유진은 뒤에서 엄호 사격을 했죠. 팀원들이 인질과 함께 헬기로 향했습니다. 중령님, 빨리 오십시오. 너희 먼저 가. 내가 막을게. 유진은 마지막까지 남아 적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탄약이 떨어지고 있었죠. 중령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 대원 강민호였습니다. 25살. 입대한 지 3년째였죠. 민호야, 왜 안 갔어? 빨리 가. 중령님 혼자 두고 못 갑니다. 민호가 유진 옆에서 함께 사격했습니다. 하지만 적의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위험해. 유진이 민호를 밀쳤습니다. 수류탄이 유진 바로 옆에서 터졌죠. 화광, 폭발음, 귀가 멍멍했습니다. 연기 속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령님, 민호가 유진을 끌고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적의 총알이 민호의 등을 관통했습니다. 컥! 민호가 쓰러졌습니다. 유진이 민호를 안았습니다. 민호야, 정신 차려. 중령님,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안 돼. 포기하지 마. 조금만 버텨. 하지만 민호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유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헬기가 도착했고 유진은 민호의 시신을 안고 탔습니다. 인질 3명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진은 결심했습니다. 난 더 이상 총을 들지 않겠다. 명예 전역을 신청했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조용히 평범하게 살려고 했죠. 눈을 뜬 유진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유진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아. 다시는. 저녁 6시. 유진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오늘 밤 모든 게 끝나. 주머니에 작은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은 발신기였습니다. 긴급 상황에 쓰려고 준비한 것이었죠. 이것만 있으면 위치 추적 가능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지. 6시 30분.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캐디 휴게실이었습니다. 유진이 문을 열자 민정이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죠. 민정아. 민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언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유진이 민정 옆에 앉았습니다.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이 과장님한테 연락 왔어요. 회장님 일행이 저를 부른대요. 단둘이 방으로. 유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서빙 좀 도와달래요. 근데 언니도 알잖아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민정이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민정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민정아, 진정해.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요? 저 무서워요. 내가 대신 갈게. 네. 민정이 눈물을 닦으며 유진을 봤습니다. 언니가 대신 간다고요? 흥. 원래 나도 오늘 저녁 파티에 가기로 했어. 민정이까지 갈 필요 없어. 근데 언니 혼자 아니야. 유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나한테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이에요?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정의 손을 꼭 잡았죠. 민정아, 나 믿어? 당연하죠, 언니. 그럼 오늘 밤엔 절대 밖에 나오지 마. 방에만 있어. 알았지? 네. 왜요? 묻지 말고 약속해. 제발. 유진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였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언니. 약속할게요. 고마워. 유진이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민정이 불렀습니다. 언니. 응? 조심해요. 제발. 유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나 707 출신이야. 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혼잣말. 유진이 문을 닫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유진은 멈춰 섰습니다. 창문 밖을 봤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골프장이 붉은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오늘은 내가 누군가를 지킬 거야. 내가 나를 지켜줬던 것처럼. 유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장된 연락처를 찾았죠. 박중희. 707 후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9시. 좌표 전송할게. 긴급 상황 발생 가능. 대기 부탁.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령님. 대기하겠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준비 완료. 이제 마지막 확인만 남았어. 6시 50분. 유진은 클럽하우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뷔페홀 앞. 문이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유진은 문 앞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가다듬었죠. 오늘 밤 내가 지킨다. 민정이를. 그리고 나 자신을. 유진은 눈을 뜨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안에서 마태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유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뷔페홀 안. 긴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조폭 12명이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죠. 마태성이 유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섬뜩했습니다. 왔네, 우리 예쁜 캐디. 어서 와. 오늘 밤 재밌게 놀아보자. 조폭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유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뷔페홀은 넓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음식들이 가득했죠. 스테이크, 랍스터, 샴페인.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고급스럽지 않았습니다. 조폭 12명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셔츠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담배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술병들이 테이블 위에 널려 있었습니다. 마태성은 테이블 중앙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처럼요. 자, 앉아. 여기. 마태성이 자기 옆 의자를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유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서 일하는 게 편합니다. 내가 앉으라는데 왜 말을 안 들어? 마태성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주변 조폭들도 유진을 노려보기 시작했죠. 유진은 어쩔 수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태성 바로 옆이었습니다. 그렇지. 착하네. 마태성이 샴페인 잔을 유진 앞에 놓았습니다. 자, 마셔. 오늘 내 생일인데 축배는 들어야지. 죄송하지만 근무 중에는. 근무 중? 지금 근무 시간 아니야. 파티 시간이지. 마태성이 유진의 손을 잡고 잔을 쥐어줬습니다. 유진은 손을 빼려 했지만 마태성이 더 세게 잡았죠. 나 주십시오. 왜? 손 잡는 것도 싫어? 네. 유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마태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솔직하네. 좋아. 그럼 술만 마셔. 유진은 할 수 없이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술만 살짝 적셨을 뿐 마시지 않았죠. 마태성이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야, 진짜로 마셔. 흉내만 내지 말고. 이 정도면 됐습니다. 안 돼. 다 마셔. 마태성이 유진의 턱을 잡고 잔을 입에 들이밀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돌렸죠. 샴페인이 유진의 옷에 쏟아졌습니다. 아, 조폭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님, 아가씨가 술을 못 받아내네요. 하하, 옷 다 젖었잖아. 유진은 냅킨으로 옷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성이 유진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미안. 실수야. 근데 옷 젖었으니까 벗어야 하는 거 아니야? 조폭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유진은 마태성의 팔을 밀어냈습니다. 손 떼세요. 왜? 기분 나빠? 네. 매우. 하하, 솔직하네. 근데 말이야. 마태성이 갑자기 유진의 허리를 잡았습니다.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마태성이 더 세게 잡아당겼죠. 어디 가려고? 화장실 좀. 거짓말. 도망가려는 거지? 아닙니다. 그럼 앉아 있어. 파티 끝날 때까지. 유진은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긴장이 흘렀죠. 위험해. 빨리 나가야 해.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폭 12명이 방 안에 있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폭들은 점점 더 취했습니다. 목소리는 더 커졌고 행동은 더 거칠어졌죠. 10시가 넘었습니다. 마태성이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유진을 불렀죠. 유진이, 이리 와봐. 무슨 일이십니까? 그냥 와. 얘기 좀 하자고. 유진은 천천히 소파로 다가갔습니다. 마태성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죠. 앉아. 유진이 소파 끝에 앉으려 하자 마태성이 유진의 손목을 잡고 자기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가까이 앉으라고. 너무 가깝습니다. 왜? 좀 웃어봐. 골프장엔 웃는 얼굴이 제일 예쁘다며. 유진은 웃지 않았습니다. 마태성의 손이 유진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테이블 위에 재떨이가 마태성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악! 마태성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빨간 자국이 생겼죠. 유진이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웃는 얼굴이 예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미소가 누구를 향하는지는 당신이 정할 수 없죠.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폭들이 모두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마태성은 손을 부여잡으며 유진을 노려봤죠. 인연이. 지금 뭐 한 거야? 경고했잖아요. 손 대면 다치신다고. 유진은 태연히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경호원 둘이 문을 막아섰죠.
어디 가려고? 근무 끝났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회장님 허락도 없이? 유진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태성이 소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2년 회장님 손을 다치게 해. 조폭 하나가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유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뭐, 감히 명령해? 조폭이 유진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유진의 손이 움직였죠. 찰칵. 정확한 관절 기술. 조폭의 손목이 꺾였습니다. 으악. 조폭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손을 놓았습니다. 다른 조폭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유진을 애워싸기 시작했죠. 이년 뭐야? 어디서 배운 거야? 회장님한테 대들어. 마태성이 천천히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손등을 계속 만지고 있었죠. 너, 보통이 아니네. 어디서 배웠어?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태성이 비웃었습니다. 말 안 해? 좋아. 그럼 내가 알아내지 뭐. 마태성이 손짓했습니다. 조폭 넷이 유진을 둘러쌌습니다. 오늘 여기서 못 나가. 알았어? 놔주십시오. 싫은데? 내가 날 때렸잖아. 그럼 대가를 치러야지. 마태성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유진을 향해 휘두르려 했죠. 유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게. 707 특임대 대테러 교관 모드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변 온도가 떨어진 것 같았죠. 지금 멈추지 않으면 후회하실 겁니다. 마태성이 비웃었습니다. 후회? 내가? 하하. 마태성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몸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주먹이 허공을 갈랐죠. 유진의 손이 마태성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틀었습니다. 마태성이 신음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본부에 보고합니다. 유진의 손이 귀로 향했습니다. 작은 이어폰이 있었죠. 작전 개시, 작전 개시. 유진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전송되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폰 속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박중희입니다. 수신 완료했습니다. 중령님. 상황 확인. 작전명 라운딩. 모든 데이터 수집 완료. 증거 확보되었습니다. 유진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마태성은 손목을 부여잡으며 유진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무슨 소리야? 작전이라고. 유진은 천천히 마태성의 손목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설명해 드릴게요. 천천히. 유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삑. 녹음기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태성의 목소리였죠. 오늘 내 옆에 붙어. 공이든 뭐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여기선 아무도 안 봐. 소리 질러도 안 들려. 내가 날 때렸잖아. 그럼 대가를 치러야지. 모든 협박과 폭언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마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폭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이걸 언제? 처음부터요. 오늘 아침 라운딩 시작할 때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유진이 녹음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유진이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마태성과 조폭들이 고개를 들었죠. 천장 구석 환풍구 사이에 작은 렌즈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카메라? 네. 어젯밤에 설치했어요. 유진의 대답에 마태성이 소리쳤습니다. 어젯밤에? 네.
정확히는 새벽 2시쯤이요. 모두 주무실 때. 유진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클럽하우스 천장 5곳에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했어요. 물론 보안실, 복도, 여기 뷔페홀까지 전부요. 조폭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오늘 있었던 일이 네, 전부 녹화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요. 유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마태성에게 보여줬죠. 화면에는 지금 이 방 앞모습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피드였죠. 그리고 이 영상은 지금 어디로 전송되고 있을까요? 마태성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재빨리 뒤로 빼며 말했습니다. 국방부 서버요.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국방부? 네. 707 특임대 작전 지원팀 서버에 실시간 전송 중이에요.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영상과 음성이요.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협박, 폭행, 성희롱. 전부 증거로 확보됐어요. 마태성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인연이, 감히. 마태성이 유진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둘렀죠. 하지만 유진의 몸이 옆으로 비껴섰습니다. 마태성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유진의 발이 마태성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쿵. 마태성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조폭들이 일제히 유진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침착했습니다. 707에서 배운 근접 전투술이 발동했죠. 첫 번째 조폭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유진이 팔로 맞고 팔꿈치로 명치를 찔렀습니다. 컥. 두 번째 조폭이 뒤에서 유진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유진이 몸을 숙여 조폭을 어깨 너머로 던졌습니다. 쿵. 세 번째 조폭이 다리를 걸었습니다. 유진이 점프하며 피했고 착지하며 그의 무릎을 발로 찼습니다. 악! 30초 만에 3명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경호원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이들은 달랐죠. 움직임이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시 경호 훈련받은 사람들이야. 유진은 더 집중했습니다. 왼쪽 경호원의 주먹을 맞고 오른쪽 경호원의 발차기를 피했습니다. 동시에 왼쪽 경호원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죠. 오른쪽 경호원이 유진의 등을 치려 했습니다. 유진이 몸을 돌리며 팔꿈치로 그의 턱을 가격했습니다. 탁! 경호원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조폭 5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나머지 조폭들이 멈춰 섰습니다. 공포가 그들의 얼굴에 가득했죠. 인연 뭐야? 마태성이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연, 내가 누군지 알아? 유진이 천천히 마태성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빛났죠. 전직 707 대테러 교관. 이름 최유진. 순간 마태성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707? 네.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 전단. 707 특임대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16년간 복무했고 대테러 교관으로 5년 일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 제압하는 건 훈련 과제였죠. 마태성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짓말. 진짜로 믿기 싫겠죠. 유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고 섬뜩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마태성 씨. 당신이 정말 궁금한 건 다른 거겠죠? 뭔데? 왜 내가 여기 있었는지, 왜 당신을 기다렸는지. 유진의 시선이 창밖을 향했습니다. 밤하늘, 별이 총총한 하늘. 하지만 저 멀리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두두두.
헬기 로터 소리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유진이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보이세요? 마태성과 조폭들이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군용 헬기였죠. 낮게 선회하며 골프장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당신을 잡으러 온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오늘 당신이 저에게 한 모든 것, 협박, 폭행, 성희롱, 전부 증거로 확보됐어요. 그리고 유진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 문서 파일이 떠 있었죠. 당신의 다른 범죄들도요. 불법 도박, 자금 세탁, 폭력 조직 운영. 3개월 전부터 조사했어요. 골프 캐디로 일하면서요. 마태성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707 출신이라니까요. 정보 수집은 기본이에요. 헬기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 골프장 바로 위를 선회하고 있었죠. 유진이 이어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중령 최유진. 목표 확보 완료. 투입 요청합니다. 이어폰에서 답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10초 후 투입 개시합니다. 유진이 마태성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여자 하나를 무시했죠. 그런데 그 여자가 나라를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콰르르릉. 창문이 산산조각 나며 깨졌습니다. 검은 로프가 천장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로프를 타고 검은 전투복을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하강했죠. 1, 2, 3, 4. 4명의 특수부대원들이 순식간에 비페올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 들어. 바닥에 엎드려. 지금 당장. 특수부대원들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헬멧과 방탄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소총을 겨누고 있었죠. 조폭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뭐야 이게? 군대야? 왜 여기에? 이게 무슨? 경호원 하나가 재빨리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더 빨랐습니다. 탁! 유진의 발차기가 경호원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죠. 움직이면 사살합니다. 특수부대원이 경호원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경호원은 손을 들 수밖에 없었죠. 모두 바닥에 엎드리십시오. 저항하면 무력 진압합니다. 부대원들이 명령했습니다. 조폭들은 하나둘씩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마태성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요. 이게 무슨 짓이야? 특수부대원 하나가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헬멧을 벗었죠. 3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중령님 괜찮으십니까? 박중희. 늦지 않았네요. 전송받은 신호로 즉시 출동했습니다. 박중희가 경례를 했습니다. 유진도 가볍게 답례했죠. 마태성이 그 모습을 보며 비틀거렸습니다. 중령? 진짜 707이었어? 유진이 마태성을 바라봤습니다. 말했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또 다른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경찰 헬기였습니다. 박중희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작전 통제소, 여기는 알파팀. 목표 확보 완료. 경찰 인계 준비 완료. 무전기에서 답이 왔습니다. 수신 완료. 경찰 2분 후 도착 예정. 마태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이럴 수가. 조폭들도 모두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죠. 특수부대원들이 조폭들을 하나씩 수갑으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마태성. 폭행, 협박, 성희롱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건 함정이야.
함정. 마태성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박중희가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중령님, 증거 확보는 완료되셨습니까? 네. 녹음 파일, 영상 모두 서버에 전송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경찰 도착하면 인계하겠습니다. 그때 비폐올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강력계 형사 5명이었죠. 여기 강원경찰청 강력계입니다. 현장 인계받겠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형사가 말했습니다. 박중희가 경례했습니다. 707 작전 지원팀 박민수 중위입니다. 피의자 12명, 증거물 6건 인계합니다. 확인했습니다. 형사들이 조폭들을 하나씩 끌어냈습니다. 마태성도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죠. 2년, 내가 누군지 알아볼 거야. 두고 봐. 마태성이 유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보세요. 전 도망갈 생각 없으니까. 마태성이 복도로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고함 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비페올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증거물을 수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녹음기, 권총. 박중희가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혼자 아니었어요. 당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위험했습니다. 만약 총을 쏘거나 칼을 꺼냈다면,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저지했죠. 제가 계속 관찰하고 있었어요. 유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피곤한 미소였죠. 중령님, 괜찮으세요? 그냥 긴장이 풀려서. 유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박중희가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고마워요. 유진이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끝났어. 드디어 3개월간의 잠복. 오늘 하루의 긴장.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민정이었습니다. 언니. 민정이 유진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울고 있었죠. 언니, 괜찮아요? 다치진 않았어요? 괜찮아. 헬기 소리 듣고 너무 무서웠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미안해. 걱정 끼쳤네. 유진이 민정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정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죠. 언니, 진짜 707이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믿었을까? 유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과거는 잊고. 근데 왜 이런 위험한 일을? 유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너를 지키고 싶었어. 그리고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았어. 민정이 유진을 꼭 안았습니다. 박중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령님, 증거 수거 완료했습니다. 이제 철수하겠습니다. 알겠어요. 특수부대원들이 하나씩 방을 나갔습니다. 박중희가 마지막으로 유진에게 경례했죠. 수고하셨습니다, 중령님. 707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고마워요, 박중희. 문이 닫혔습니다. 비페올 안에는 유진과 민정만 남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헬기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점점 작아지는 불빛이 보였죠.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해냈어. 오늘은 내가 누군가를 지켰어.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죠. 여보세요? 최유진 씨입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국방부 대변인실입니다. 내일 오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십니까?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자회견이요? 네. 오늘 작전이 언론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707 출신 여성 캐디의 활약이요. 이틀 후 서울. 국방부 대회의실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웅성거렸죠. 단상 위에는 국방부 대변인과 함께 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고 화장은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변인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틀 전 강원도 프라이빗 골프장에서 조직폭력배 마태성 일당 12명이 검거되었습니다. 이 작전을 주도한 분은 전직 707 특임대 중령 최유진 씨입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유진에게 향했습니다. 최유진 씨는 3개월간 골프장 캐디로 잠복 근무하며 마태성 조직의 범죄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증거를 확보하여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첫 번째 기자가 물었습니다. 최유진 씨, 왜 위험을 감수하며 이런 일을 하신 겁니까? 유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제 동료 캐디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제가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동했습니다. 두 번째 기자가 물었습니다. 707을 전역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전 중 동료를 잃었습니다.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총을 내려놓기로 했죠. 하지만 다시 싸우셨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엔 총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싸웠습니다. 세 번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유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대답했죠. 골프장으로 돌아갈 겁니다. 캐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707로 복귀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제 자리는 이제 그곳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박중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박중희, 정말 복귀 안 하시는 겁니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전쟁은 끝났어. 하지만, 걱정 마. 필요하면 언제든 도울게. 다만 제복을 입지 않는 것뿐이야. 박중희가 격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일주일 후, 유진은 다시 골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캐디들이 환호하며 맞아주었습니다. 언니, 뉴스 봤어요. 대박이에요. 사인 받을 수 있어요? 유진은 쑥스럽게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만해요. 부끄러워. 민정이 유진을 꼭 안았습니다. 언니, 다시 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하지. 여기가 내 자리인걸. 이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유진 씨, 손님 예약이 폭주하고 있어요. 다들 유진 씨 지명이래요. 네. 진짜요? 707 출신 캐디랑 라운딩하고 싶대요. 하. 유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일하고 싶은데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첫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죠. 안녕하세요. 오늘 담당 캐디 최유진입니다. 아, 그 유명한 최유진 씨시군요. 뉴스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편하시면. 아니요. 오히려 영광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라운딩이 시작됐습니다. 유진은 다시 묵묵히 손님 뒤를 따라다니며 거리를 재고 클럽을 건네주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됐습니다. 라운딩이 끝나고 손님이 물었습니다. 유진 씨, 707 시절이 그립지 않으세요? 유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골프장을 둘러봤죠. 푸른 잔디, 맑은 하늘, 평화로운 풍경. 아니요. 여기가 좋아요. 왜죠? 여기선 사람들이 웃거든요. 전쟁터에선 볼 수 없던 모습이에요.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이네요. 한 달 후,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폭 두목 마태성, 징역 15년 선고. 불법 도박, 폭행, 성범죄 등 총 12개 혐의 유죄 판결. 유진은 캐디 휴게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민정이 옆에 앉아 있었죠. 언니, 끝났네요. 응, 끝났어. 이제 정말 평화로워지겠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프장에서 사람들이 라운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 평화로워졌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죠. 707 배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배지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민호야. 유진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해냈어. 내가 나를 지켜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지켰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자신을. 배지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동료들, 작전들, 그리고 민호의 마지막 미소. 고마워, 민호야.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 배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안녕, 과거. 그리고 안녕, 미래.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처럼 골프장에 출근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잔디에 이슬이 맺혀 반짝였죠. 민정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러게. 라운딩하기 딱 좋은 날이네. 오늘 예약 많대요. 다들 언니 보러 온대요. 에이, 그냥 골프 치러 오는 거지. 둘이 웃으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유진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담당 캐디 최유진입니다. 편안한 라운딩 되시도록 돕겠습니다. 라운딩이 시작됐습니다. 유진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골프백을 메고 손님을 따라다니며 평범한 캐디의 일을 했죠. 하지만 이제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18번 홀. 마지막 홀이었습니다. 손님이 마지막 퍼팅을 끝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유진 씨 덕분에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손님이 떠나고 유진은 혼자 18번 그린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헬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군용 헬기였죠. 유진은 작게 손을 들어 경례했습니다. 수고하세요. 나라를 지키는 여러분. 헬기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잔잔한 엔진음이 하늘에 울렸죠. 유진은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내 방식으로 지킨다. 이 평화로운 일상을.
골프장 클럽하우스로 걸어가는 유진의 뒷모습. 캐디복을 입고 골프백을 맨 채 평범한 여자. 하지만 그 안에는 나라를 지켰던 707 중령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갑니다. 석양이 골프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저 멀리 희미한 헬기 소리가 울립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자막이 떠오릅니다. 707 특임대 최유진 중령. 그녀는 더 이상 전쟁터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일상을 지키기 위해,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그녀는 헬멧 대신 캐디 모자를 쓰고, 총 대신 골프 클럽을 들고, 거리의 수호자로 살아갑니다. 화면이 완전히 암전됩니다. 마지막 자막. 707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단지 전장이 바뀔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영웅담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에게 과거의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당신을 멈추게 할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지키는 힘이 될까요? 유진은 동료를 잃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지만 그 아픔을 다른 사람을 구하는 용기로 바꿨습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경험과 능력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행동하시겠습니까? 707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단지 전장이 바뀔 뿐이죠. 당신도 누군가의 수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